안녕하세요 지지님들, 라임쌤입니다. 오늘은 공방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가를 어떻게 할까, 공방 위치 선정부터 권리금 그리고 공간 활용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는요, 공방의 위치를 선정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공방 위치 어떻게 알아보고 계신가요? 우리가 사는 곳과 가까운 곳을 찾기도 하고 무조건 월세 싼 곳을 찾기도 해요. 하지만 이 공방은 내가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고객들이 찾아오는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방 위치를 선정하실 때 나의 품목과 그리고 찾아오는 소비자들에 맞게 공간의 위치를 고려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만약에 내가 클래스 위주로 공방을 운영한다 그러면 당연히 교통과 주차가 편해야겠죠. 내가 주문 제작이나 판매를 위주로 한다 그랬을 때는 판매 상품이 눈에 잘 띄는 곳 또는 제품의 픽업이 용이한 곳,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공간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창업에 경험이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을 때, 이럴 때 가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역세권입니다. 역세권은 웬만한 상권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동네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역과 가까운 곳을 선택해 주시면 좋다는 거죠. 그럼 버스 정류장과 가까운 곳은 괜찮을까요? 버스가 가까운 것도 물론 좋죠. 우리가 동네 장사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버스 정류장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전국 각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에서 오시는 손님들까지 고려했을 때 지하철역 근처로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통이 편리하고 주차가 좋은 곳으로 위치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하셔야 될 것은 층수예요. 내가 1층에 매장을 얻을 것인가, 2층, 3층 또는 고층으로 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층수를 또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1층 상가는 너무너무 좋지만 비싸잖아요. 그래서 2층 또는 3층 이렇게 올라가실 수도 있죠. 저는 이 층수를 고려할 때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 있다, 내가 즉각 판매할 수 있고 소비자들이 오다 가다 보면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1층을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너무 큰 상가를 얻으실 게 아니라면 조금 유동인구가 있는 상가를 얻어서 판매까지 잡고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1층 월세가 비싸서 그냥 월세 싼 데로 갈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1층에서 올리는 매출을 생각한다면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디에 쇼핑몰에 입점을 해도 품샵에 입점을 할 때도 수수료를 다 내잖아요. 근데 내가 월세 몇십만 원 정도 투자해서 내 제품 1층에서 팔 수 있다면 이거는 투자 대비 남는 장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1층에서 판매 상품을 파는 것과 2층, 3층에서 판매 상품을 파는 건 너무 다른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명확하게 판매 상품이 있는, 내가 좀 작정하고 상품 판매도 좀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액세서리, 뭐 디저트, 소비자들이 금방금방 사갈 수 있는 상품이 있는 공방이라면 1층 매장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판매 상품이 없고 클래스 위주의 공방을 운영한다면 사실 1층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요즘에는 SNS를 보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1층에서는 자꾸 기웃기웃하고 기웃기웃하시는 분들 때문에 오히려 수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클래스를 위주로 하시는 공방이라면 저는 조금 높은 층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간을 얻을 때 단순하게 월세만 싸다고 우리가 좋은 공간 또는 외진 공간을 얻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공간의 쓰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는다면 진짜 월세만 내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투자를 하고 이거만큼의 공간을 활용해야 되잖아요. 여긴 집만 두는 공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나 혼자 쓰는 작업실도 아니에요. 내가 공방을 창업해서 상품도 팔고 클래스도 하려고 얻었는데 나 혼자만 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쓰임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사진 찍기가 좋은가예요. 여러분, 우리 공방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진과 영상으로 끝납니다. 이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실상 홍보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냥 집에서 찍은 것 같은 사진, 대충 아무렇게나 찍은 사진으로 우리가 공방을 잘 운영할 수 있지 않거든요. 저만 해도 지금 조명을 전혀 켜지 않은 상태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조명을 켜지 않은 상태로 찍어야 제일 예쁘게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햇빛이 잘 들어와 줘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예전에 공방들을 운영할 때는 해가 잘 드는 공방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항상 사진을 찍으면서 나는 사진을 왜 이렇게 못 찍을까? 사진이 왜 이렇게 안 예쁠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사진 잘 찍을 때는 햇빛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햇빛이 잘 들고 사진이나 영상을 잘 찍을 수 있는 공간들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공방을 운영하시면서 짐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저만 해도 지금 창고가 2개나 있거든요. 재료를 사고 이제 판매할 또 상품을 쟁여놓고 이러다 보면은 창고 자리가 너무 많이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월세 저렴한 거에만 집중하면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얻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근에 저랑 친한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작가 220만 원짜리 작업실이 있다고 해서 보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220만 원? 그럼 괜찮지 않을까 하고 보러 갔는데 경로당 건물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이없었던 경험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저도 220? 그럼 반지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경로당 안에 있는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세가 월세가 되게 비싸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업에 뭔가 투자를 해야 한다면 저는 공간에 대한 투자는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촬영하고 창고를 운영하고 클래스룸까지 이 3가지의 구성을 생각하시면서 이 공간을 얻으시는 걸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권리금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제 공방을 인수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권리금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권리금 적당한 걸까요? 라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권리금에 대한 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를 할 때 권리금 얼마 줘야 되지?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권리금을 내가 나중에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 권리금을 볼 때 시설 권리금만 봅니다. 내가 인테리어한 비용을 권리금으로 다 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 사실상 그렇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창업을 하실 때 인테리어에 너무 많은 비용을 들이시면 안 되고 나도 공방을 계약할 때 인테리어 비용이 아닌 시설에 대한 권리금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비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그 정도의 권리금이 합당한가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권리금을 잘 분별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공방을 구할 때 참고하실 만한 3가지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